안녕하세요. 퇴근 후 올빵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펌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0년에 약 70.5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8조 원에서 35년이면 1.1조 달러로 1,300조까지 확대가 되면서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전기자동차의 확산 이후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자동차들끼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올해 6월에 글로벌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모비라이가 뉴욕 증시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치로는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6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고, 모비라이는 올해 하반기에 BMW 7 시리즈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한 대당 카메라 대수는 이전에 2배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레벨 2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카메라는 3대에서 4대 정도 되지만 레벨 3의 단계를 구현해 내려면 카메라가 8대에서 9대나 필요하고, 레벨 4까지 가려면 한 대에 무려 15대에서 20대까지의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중에서 카메라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카메라 생산 업체들이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카메라가 조금 더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자동차에 연결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 매출이 많고 서서히 전장용 카메라 수주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LG이노텍과 파트론 정도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나 해성 DS 같은 다른 업체들도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카메라 부품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음번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장용 카메라 출하량은 20년 기준으로 1.1억 개에서 22년이면 1.9억 개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용 카메라의 대당 단가가 평균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는데, 차량용 카메라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스마트폰용 대비해서는 다여섯 배 ASP 단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장 카메라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레벨 3부터가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전체 자동차 차량에서 약 0.1%에서 2030년에서는 12%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2027년부터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는 먼저 전기차 보급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YOY로 100%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637만 대의 판매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완성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나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각국의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서 밀어주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탑 차량 메이커들이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차는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자율주행의 구현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고성능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센서가 많이 필요하고, 고성능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센서가 많이 필요하고 무게 자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2와 레벨 4 정도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필요한 센서의 무게는 약 2배 이상으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 4분기부터 현대차에서 G90, BMW에서 7 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EQS 모델의 자율주행 레벨 3의 기능을 구현해서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사고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논란이나 대응책이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은 일단은 거의 코앞으로 와 있다는 측면에서
먼 미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력은 얼마나 낮은 사고율을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차량의 사고율은 일반 자동차의 평균 사고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10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드는 가격이 무려 1.2만 불이나 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카메라의 가격이나 필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단계의 자율주행 FSD 서비스는 현재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되고, 내비게이션 설정에 따라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나면 운전자 개입 없이 고속도로에서 자동 주행이 가능하고, 차선 자동 변경이나 자동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호출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구현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 자동차 판매량만 가지고 지금의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자율주행차 관련도가 높은 업체로는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글로벌 카메이커 업체들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고, 현재까지 이노텍이 확보한 전장 부품 관련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장 카메라의 매출의 규모만 보신다면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 탑티어가 맞습니다. 다만 순수 전장 카메라 매출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가벼운 다른 상장자에 비해서는 무거운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크게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로 나눠집니다. 3D 센싱 모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OF 모델이 주요 제품인데,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로 3D 센싱 카메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져서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사물의 어떤 입체감이나 공간 정보의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에도 VR이나 AR 기기에 적용이 되면서 데이터 입력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스북의 VR 헤드셋인 오큘러스에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글의 AR 글래스에도 LG 이노텍 제품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실제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서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은 애플의 아이폰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의 매출 약 75%가 애플 향이기 때문에 거의 애플의 생산 업체라고 볼 수 있고, 대만의 폭스폰과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 LG 이노텍의 실적도 덩달아 상승을 했고, 이러한 상황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LG 이노텍의 전장 부품 매출 중에서 카메라, 파워, 모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3개년 동안 각 부품별로 성장률을 보시면 파워 쪽이랑 카메라 쪽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차와 관련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전장용 카메라 매출은 작년까지 연간 25%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전장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는 LG 이노텍의 매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전장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나는 세코닉스 같은 업체의 전장용 매출 비중이 60%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수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를 리서치하고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율주행차 외에도 다른 업종에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생산 규모나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면 LG이노텍은 이미 전장 부품 수주가 1년 만에 3조 가까이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10조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주 안에는 테슬라양 납품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제품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전장용 제품의 매출이 1.3조에서 1.6조 정도로 수준을 보이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LG이노텍이 대규모 수주를 따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MS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광학솔루션 사업부나 전장 사업부의 고객사들이 언급이 몇 번 되었었는데 저는 LG이노텍이 강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LG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2차 전지를 완성차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오고 있는 글로벌 대학의 탑티어 셀메이커입니다. 그래서 LG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 글로벌 대형 생산 업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전장 사업부를 성장시키고 지원해 주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 생산이 국체화가 되면 LG 이노텍이 카메라를 포함해서 전장 부품들을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설비 투자 내역을 한번 보시면 1.2조 원을 캐펙스로 지출을 했는데 올해 벌써 발표한 투자 규모만 해도 1.4조 원이고 이 중에서 1조가 광학 솔루션의 쪽에 할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늘어나는 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20년도 대비해서 크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폭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솟아오른 주가가 약간은 가라앉을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사업 성장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 증시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EPS는 4만 1,000원대 수준으로 현재 시총 9.2조 원 부근으로 봤을 때 멀티플은 약 9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예상되는 실적 수준으로만 가지고는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신성장 모멘텀이 부각받을 만한 이슈가 나와주면 프리미엄은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자율주행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